네, 지난 시간에 이어 2장 펀더멘탈 프린시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다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체 문제를 지배방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개념, 그걸 이제 좀 어려운 이론으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렘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트롤 볼륨을 생각할 때 그 볼륨 내에 유체를 표현하는 물리량들, 예를 들어 질량, 그리고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개념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순서대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 보존, conservation of mass, 이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여기에 쓰여져 있듯이 어떤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총 질량의 시간 변화율은 0이다. 자, 이런 욕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욕조에다가 물을 틀어서 만약에 물이 이걸 per second 단위 시간당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초에 50kg per second, 이걸 질량유량이라고 부르죠. 이만큼의 물이 들어온다. 또는 그냥 50kg이 들어왔고 또 배수구를 통해서 30kg이 나갔다 라고 하면 이 욕조 안에는 물이 20kg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변화율을 생각을 하니까 per second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으로 자, 들어온 양 m 닷트 in이 50이고 m 닷트 나가는 양이 30kg per second 라고 하면 남아있는 양이 뭡니까? 남아있는 양은 초당 20kg씩 계속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T, 라운드 M 컨트롤 볼륨 내에 이 양은 다른 요인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놈은 2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컨트롤 볼륨 내에서 질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보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이 식은 라운드 M 컨트롤 볼륨 내에서 시간에 따른 질량 유량, 질량의 양은 이거 더하기 M 다트 뭐가 될까요? 아웃이 되겠죠. 마이너스 M 다트 인입니다. 그래서 이 값 20이고 이 값 30이고 이 값 50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전체 총량 들어오고 나간 것까지 같이 고려하면 하나도 변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 내에 총 컨트롤 볼륨 내에 총 질량의 변화율은 들어오고 나간 양의 차와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그냥 D로 표현하면 dt분의 d m cv는 m 닷트 in 마이너스 m 닷트 ou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질량 보존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의의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질량 유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이 식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욕조 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고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에 지금 관심사는 m 닷트를 어떻게 구할 거냐입니다. 자, 그래서 m 닷트는 질량이니까 질량은 우리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그죠? 요거를 밀도 곱하기 부피고 그러면 이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피의 시간 변화율이 되겠죠.
이걸 여기서는 로 Q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Q는 볼륨 플로 레이트에 해당되겠죠. 그죠? 매스 플로 레이트 m는 매스 플로 레이트이고 Q는 볼륨 플로 레이트를 말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질량 유량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어떤 면을 통해서 질량이 얼만큼 변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준이 되는 면을 요 면이라고 점선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면적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유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유체가 속도 V의 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요 면을 통과하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단위 시간당 질량이 단위 시간당 지금 질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밀도 곱하기 단위 시간당 여기 얼만큼 부피가 지나갔느냐. 그러면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면적 곱하기 여기가 질량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죠? 볼륨 곱하기 움직인 거리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단위 시간당 V가 아니고 A겠죠. 그죠? 면적 곱하기 움직인 거리고 A는 일정하니까 단위 시간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양이 뭐가 됩니까?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로 V A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면이 기울어져 있는 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빨대 입구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면으로 속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빨대 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면을 정의할 때는 면을 수직 방향을 노멀 벡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면이 속도 벡터와 이루는 각이 어떤 특정한 각도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면적을 수직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속도 성분이 이 면의 방향 속도 성분이 V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속도 벡터의 이 면의 방향으로 곱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내적의 개념을 이용해서 즉 면의 방향으로 속도 벡터가 얼만큼 크기를 가지는지 그거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미분하면 우리가 볼륨 플로 레이트 Q를 구할 수 있고 그 식은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속도 벡터하고 면의 벡터 자, 이때 A가 아니고 이때는 N 벡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의미니까 이걸 그 크기만 이용해서 V 노멀 곱하기 면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또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이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하고 미소 요소의 면적을 나타내는 면적 벡터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벡터는 노멀 벡터의 방향을 가지고 크기가 dA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얘기가 되고 그러면 질량 매스 플로 레이트는 쉽게 말해서 볼륨 플로 레이트에서 밀도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공기 같은 경우 밀도가 변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m는 어떤 면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흘러가는 질량의 양은 미소요소의 질량을 다 더하면 되고 그 미소요소의 질량은 로 V 노멀 속도 그리고 미소요소의 면적을 다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m는 로 V와 여기다 A 벡터 좀 더 분명하게 노멀 벡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피스에 대해서 로 V 벡터 dA 벡터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m는 로 VA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변하든 속도가 변하든 우리가 이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컨트롤 서피스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빨간색 속도 벡터는 실제 관유동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가 외벽이 되겠죠. 그리고 관 내부에 유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하게도 요 벽면과 붙은 점은 유체 점성으로 인해 속도가 0이 될 테고, 그리고 중앙선, 대칭을 이루는 이 중앙선에서 최대 속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점마다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 내에 뭐 속도가 뭐 10m/s로 흐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10m/s는 평균값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질량유량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유량을 계산해 보면 m는 저 면 전체에 대해서 rho v da가 될 텐니다. 그러면 이 da 요소는 현재 여기서 그냥 v라고 썼는데 이건 v 노마라고 같겠죠.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면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 적분을 하면 m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거랑 같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밀도 곱하기 평균 속도, 동일한 속도가 면적 전체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여기에서는 밀도가 일정하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양변의 밀도를 지우고 보면 결과적으로 속도의 평균값은 유량이죠. 쉽게 말해 여기로 보면 유량에다가 그냥 전체 면적을 나누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륨 플로우 레이트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m는 밀도 곱하기 rho q다. 근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할 때 밀도는 일정한 값을 가질 때입니다. 만약에 밀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평균 속도를 정의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 관계식을 좀 더 엄밀하게 써보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저 컨트롤 볼륨의 총 질량의 변화율은 밀도가 만약에 각 지점마다 어떻게 서로 다르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그 밀도를 부피로 다 적분한 양이 총 질량이 될 겁니다. MCV. 그래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밀도를 부피로 적분한 양이 질량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간 양을 합쳐서, 아니 우리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폐곡면에 대한 적분을 한다고 하면 미소 질량유량을 다 적분하면 될 테고, 이 미소 질량유량은 rho vn da로 표현될 겁니다. 또 다르게 rho와 v와 면의 노멀 벡터를 내적한 양을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써보면 전체 시스템의 총 질량의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컨트롤 볼륨 내에 이만큼이 컨트롤 볼륨 내의 총 질량이 되겠죠. 그죠? 컨트롤 볼륨 내의 총 질량의 변화율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인, 아웃, 나가는 총 유량의 질량 유량의 합과 같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평균 속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전체 시스템의 질량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하고 m.out의 총합, m.in의 총합의 차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식을 이제 이렇게 썸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이제 만약에 뭐 m.out이고
나가는 곳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속도는 로 v 에버리지의 의미가 되겠죠. to a2 더하기 로 v3 a3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즉 속도의 평균값을,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 적분을 수행해야 되지만 그 평균값을 안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런 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도 만약 이 어떤 주어진 컨트롤 볼륨에 입구가 두 군데고 출구가 하나인데 이 유동이 스테디 플로다. 그럼 정상 유동이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컨트롤 볼륨의 질량 변화량이 0이란 얘기입니다. 스테디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들어오는 질량 유량의 총합과 나가는 질량 유량의 총합이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밀도가 없는, 밀도가 일정한 인컴프레서블 플로일 때는 그저 유량이 되겠죠. 그죠? Q 다트의 의미가 될 겁니다. 들어오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와 나가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관입니다. 둥근 단면을 가지는 관의 유동이 여기에 이제 단서 조건으로 주어져 있죠. 스테디 비스코스 플로, 스테디라고 했습니다. 스테디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유동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 X방향이 엑시얼 성분이 되겠죠. 엑시얼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와 같이 R의 함수, R만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원의 이 단면이 원이겠죠. 원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곳 R이고 이 파이프의 반경은 캐피털 R로 표현될 겁니다. 이렇게 R로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벽면에서 속도는 0일 테고 그리고 R이 0인 곳, 즉 원의 단면의 중심점에서 최대 속도 U0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램이나 측류 유동일 때 요 M 값은 2분의 1이고 난류 유동일 때 M은 7분의 1입니다. 지금은 이 M 값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평균 속도,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일단 질량 유량을 알아야 되겠죠. 이 관의 질량 유량 M.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에서 rho v da가 될 텐니다. 그리고 이 면은 곡면이 아니고 수직한 면으로 존재하니까 노멀 벡터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대해 적분을 하는데 밀도 곱하기 요때 v 노멀, 즉 면은 이렇게 수직하게 우리가 고려하는 면은 요 단면이 될 텐니다. 이 단면의 수직한 속도 성분은 뭡니까? 주어져 있죠. U 위에 있는 UR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면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는 것이죠. 이것하고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까 밀도 곱하기 평균 속도 그리고 면의 면적 전체 의 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density가 콘스탄트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속도 V average는 면의 면적 얼마입니까? 직경이 R이니까 단면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될 텐니다. 분의 1이고 요 적분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로 U. 자, 그럼 이 적분을 수행하려면 적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 면적 요소 또한 R의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저 단면이 이렇게 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돌아가는 방향, 즉 세타 방향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도 성분이 똑같으니까 이런 띠 하나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 띠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DA라는 놈은 이 띠의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띠의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이 파이 r이고 요 두께, 띠의 두께를 최소 매우 작은 두께라 생각하면 이와 같이 2파이 r dr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dA 자리 대신 여기 2파이 r dr을 넣으면 이제 적분이 되겠죠. 즉 이 적분식 자체가 오직 r만의 함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을 바로 이제 적분 자체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산수적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분을 한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측류 유동이다. 관의 속도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유동이 잘 층을 지어 있는 유동이다 라고 하면 m이 2분의 1일 테고, 그때 대입을 해보면 평균 속도는 최고 속도의 약 0.5 정도, 뭐 이그젝트한 값을 구해보면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그젝트한 값을 구해보면 최대 속도의 절반 정도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 내부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관 내부에 유동이 3m/s로 흐르고 있다. 근데 그 유동이 측류다 라고 하면 관 내의 중앙에서는 유동이 6m/s로 흐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터뷸런트 유동이면 유동이 좀 더 납작한 모양을 가집니다. 측류 유동이 동그란 모양이면 난류 유동은 약간 좀 플랫한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럼 그때 평균 속도는 최대 속도의 약 0.2배 정도, 0.8배 정도 크기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질량 유량을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이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두 개의 관이 있고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 연결된 관을 통해서 질량이 들어왔을 때 이 탱크 안에 질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문제와 같고, 지금 구하는 문제는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물의 높이가 h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물 높이의 변화에 대한 표현을 구해봐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dt분의 dh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시간 내에 이 높이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건지. 그건 당연하게도 1번과 2번 면에서 질량률에 많이 공급되면 될수록 빨리 올라가겠죠. 그죠? 이걸 우리 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컨트롤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관계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라운드 T, 라운드 M 컨트롤 볼륨의 변화량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 뒤에 식 써보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dm 다트의 총합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제에는 V1이 0.75m/s, V2가 0.6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어떤 값입니까? 평균 값이 되는 거죠. 자, 평균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mcv 플러스 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썸을 해보면 out m 다트 마이너스 썸 in m 다트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다시피 이 각각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트롤 볼륨은 이 전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영역이 되겠고,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공기는 생각하지 말고 다트가 아니고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볼륨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물이니까 물의 밀도 곱하기 이 물의 전체적인 부피가 되겠죠.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AT 곱하기 H가 될 텐니다. 그리고 자, 나가는 유량이 현재 있습니까? 나가는 유량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곳에 M.1번 1번 질량 유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로 VA입니다. 워터 곱하기 V 1번 지점의 속도 그리고 면적 주어져 있습니까? 직경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인데 직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지점에서도 유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로 W V2 4분의 파이 D2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M1 다트 다 계산할 수 있고 M2 다트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 값은 뭡니까? 오직 H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식을 집어넣어 보면 DT분의 D MCV니까 로 W AT H 맞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M.2를 다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면 M1 플러스 M2가 될 텐니다. 그리고 로와 면적은 일정한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산수를 하면 우리가 DT분의 DH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공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화를 지금 같이 고려를 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로 A 텀은 vanish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에어가 공기가 탑에서 트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전체 양이 뭐냐면 M 질량인데 뭐의 질량입니까? 공기의 질량이죠. 그죠? 근데 이 공기의 질량은 요 전체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그죠? 공기라는 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양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물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물과 공기의 밀도를 사실은 실용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기 자체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물의 밀도가 공기 밀도의 한 1900배 정도 됩니다. 물의 밀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물의 밀도는 약 1000kg per 세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공기의 밀도는 1.2 kg per 세제곱미터 정도 된다. 자, 물의 밀도가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조를 생각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상자 안에 물을 가득 부으면 그게 1000kg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자, 우리 2리터짜리 물에 2리터짜리 생수통 있죠? 그 생수통의 질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수 2리터 안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2kg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런 값들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와 같이 질량 유량, 에너지 보조를 이용해서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뉴턴 제2법칙, 이거 가지고 이제 모멘텀 보존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듯이 자,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자, 이 미분 안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질량이 바뀔 수도 있고 속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물체면 질량이 일정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죠. 풍선이 있습니다. 자,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은 다음에 처음에 바람을 가득 채웠습니다. 꼭다리 묶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 이 꼭다리를 풀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 바람이 빠져나가죠. 바람이 빠져나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풍선은 앞쪽으로 날아갑니다. 즉 속도 성분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즉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풍선 내부의 질량도 바뀌게 되겠죠.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바뀌는 경우가 이런 게 있고, 이 풍선이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원리와 똑같은 게 뭡니까? 로켓이 발사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뉴턴 제2법칙을 이 유체에 적용한 식을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모멘텀 이퀘이션은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과 속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먼저 이 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는 크게 바디 포스하고 서피스 포스가 있습니다. 바디 포스는 어떤 겁니까?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력, 이 안에 컨트롤 볼륨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중력은 그 공기 입자 하나하나에 모두 다 작용하는 힘입니다. 또 전기력, 자기력,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 전자기력, 이런 것들은 물질 전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 바디 포스라고 부릅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유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현실이 되었는지 지금 상상 속의 허구의 개념인지 아직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소나. 그래서 뭐 잠수함 영화 보면 뭐막 조용히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뭐 누가 거기에 깡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이제 들켰다, 빨리 도망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나 탐지 능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스크류의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잠수함 스크류에서 엔진 자체는 매우 조용한데 실제적으로 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들이냐면 잠수함의 프로펠러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기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물 안에 내가 손을 넣어놓고 손을 천천히 움직이면 기포가 안 생기는 데가 어떤 속도보다 빨리 확 움직이면 물 안에서 기포가 생겨 나옵니다. 이걸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기포가 생기면 그 기포가 물 안에서 부력으로 인해 가지고 떠오르면서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라면 끓는 소리, 그게 공동이 터지는 소리죠. 그 소리가 상당히 크고 그게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잠수함 내부에서 잠수함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프로펠러였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고 요 안에서 이온이 섞인 유체를 이쪽 방향으로 흘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이온과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이온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거 로렌츠 폴스라고 부르죠. 전자 입자, 전극을 띤 어떤 입자가 전자기장을 지나면 그 운동과 전자기장의 수직한 방향, 그래서 속도 벡터랑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죠. 이 로렌츠 폴스라고 부르죠. 이걸 이용하는 잠수함 추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해석할 때는 이 바디 폴스가 유체에 작용해서 유체의 운동을 만들어냈으니까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텐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일반 유체의 흐름을 할 때는 대부분 중요하게 이제 이 서피스 포스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서피스 포스는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다뤘듯이 어떤 물체의 표면이 있을 때 그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단위 면적당 힘을 프레셔라고 부르고 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 그건 쉬어 스트레스, 뭐 힘으로 보면 비스코스 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과 쉬어 스트레스를 이제 작용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되면 속도 벡터의 변화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이 바디 폴스로 중력이 있습니다. 이 힘에 어떤 미소 요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x, dy, dz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력은 작은 미소 요소 힘이라고 하면 그 바디 폴스는 그래비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중력의 힘은 mg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부피의 함수로 표현하면 밀도 ρg 비중 곱하기 부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k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볼륨 전체에 작용하는 바디 폴스의 총합은 뭐와 같을까요? 이 미소 요소에 대해 작용하는 힘을 전체 컨트롤 볼륨에 대해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상수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빼보면 밀도를 전체로 다 적분한 놈이니까 결국 컨트롤 볼륨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형태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앞의 식이 뒤의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보다도 이 뒤의 식을 앞의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식이 될 겁니다. 쉬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아주 좀 복잡한 얘기인데 텐서로 표현됩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텐서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면적 요소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면에 어떤 한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프레셔도 있고 쉬어 면에 평행한 성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에 예를 들어
지금 빗금 친 이 면 같은 경우 면의 방향이 X 방향입니다. 면의 방향. 자, 노멀 벡터의 방향은 X 방향입니다. 그런데 X 방향의 면에 대해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Y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X 방향으로 X 방향 면에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시그마 XX. 시그마 XY는 X 방향을 향하는 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총 전체 면은 총 6개 면인데 이 앞쪽 각각 상대되는 면들은 동일한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총 우리가 이 하나의 이 큐브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총 9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XX, XY, XZ. 이 크기가 뭔지는 지금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9개 성분을 하나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하나하나는 하나의 독립적인 벡터가 되겠죠. 그죠? 스트레스인데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텐서는 벡터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에서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총 스트레스는 텐서형으로 표현되고 그 각각의 요소를 IJ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이 텐서가 어떤 면에 작용을 해서 왜냐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이 곱해지면 힘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힘 벡터가 된다. 자, 벡터를 자, 우리가 앞에 했듯이 속도 벡터와 노멀 벡터 곱하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텐서는 벡터의 벡터니까 벡터의 벡터를 노멀 벡터로 내적하면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X 방향 힘, Y 방향 힘, Z 방향 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피스 포스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디 폴스랑 서피스 폴스를 둘 다 지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식을 전개해 보면 질량 보존과 똑같은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자, 전체 운동량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과 같다라는 공식이 뉴턴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전미분을 풀어 써보면 시간만에 대한 변화율하고 그죠? 질량을 로 dv일 테고 거기에 속도 벡터 곱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놈은 요런 의미가 되죠. 이 식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 dm 다트가 되겠죠. 이게 로 va의 의미니까 그죠? 그 똑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이케이션은 이 식과 같이 어떤 컨트롤 볼륨에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볼륨 전체의 모멘텀의 시간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운동량 자,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 m다트가 있다는 얘기는 유동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가 속도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체를 향해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이 갖고 있는 운동량을 다 더하고 뺀 양과 같다는 식으로 이 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유도했듯이 어떤 컨트롤 볼륨 전체에 작용하는 외부에서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은 바디 폴스랑 서피스 폴스로 나눌 수 있고 바디 폴스는 뭐 여기는 그래비티 중력만
생각을 했는데 전자기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서피스 포스에는 프레셔 포스, 비스코스 포스. 면에는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거, 평행하게 작용하는 거. 그 외에 또 뭐 우리가 풀려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힘들이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 우리가 앞에 식과 같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서피스 포스를 다룰 때 우리가 만약에 폐공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압을 생각할 필요 없이 게이지압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를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어떤 클로즈드 서피스에 힘이 압력이 이렇게 P라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실제 요 압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우리는 이 압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 게이지 프레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 폐곡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지금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했던 노멀 스트레스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 만들어내는 힘은 압력의 정의 자체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P 방향. 자, 면에 폐곡면이 있을 때 노멀 벡터는 항상 이 면적 자체의 바깥 방향을 향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레셔는 대부분 면을 향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면에 작용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압력, 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게이지 프레셔에다가 즉 여기에 있듯이 압력이 실제 이만큼 작용하고 있는데 대기압은 항상 콘스탄트하게 작용하죠. 요 물체주 둘러싸고 있는 대기압은 똑같을 겁니다. 그거에다가 게이지 프레셔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 A에서처럼 어떤 면이 주어져 있고 일정한 값에 PA가 일정한 값이 폐곡면 closed control surface에 작용하게 되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밖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PA가 되고 면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다 썸하면 전체 면을 다 둘러싸는 노멀 벡터의 합이니까 뭐가 될까요? 이건 항상 0이 됩니다. 컨트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기압에 대해서 적분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압력에 대한 힘은 결과적으로 게이지 프레셔의 총 적분과 같다라는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사실 유용한 개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와 같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노즐 섹션. 우리가 물 주둥이 같은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자, 동영상이 여기 있는데 이 동영상은 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잘 지금 작동이 안 되네요. 이건 뭐냐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도 꼭지를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겁니다. 수도꼭지 관을 이렇게 들고 풍선하고 똑같죠. 풍선의 이 입구 부분을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속도가 가해지면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이 있고 이 관의 면적이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면 유동이 가속이 되겠죠. 그죠? 유동이 많이 가속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관을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면적이 좁아지니까 여기에서는 속도가 뭐 매우 낮은 값을 가지더라도 이쪽에서 큰 속도의 값을 가지겠죠. 그죠? 그럼 속도 값이 달라지니까 거기에서 힘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가속하는 장치가 노즐입니다. 그 노즐 섹션에 대해서 이런 컨트롤 볼륨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자체 압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1번 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1번 면의 압력이 276 킬로파스칼, 약 2.7 기압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바깥쪽 섹션 2번면 출구에 해당되는 이 2번면에는 아트모스페릭 프레셔 대기압 103 킬로파스칼 1기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external rounded part of the nozzle, 즉 이 노즐의 바깥쪽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 면에는 무조건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이때 직경이 1번면은 D1은 75mm고 D2가 25mm라고 했을 때 네트 프레셔 폴스를 구해보라 했습니다. 프레셔 폴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F 프레셔 폴스는 자, 압력을 다 적분하면 되죠.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압력인데 이 압력은 면의 안쪽을 향하니까 마이너스 P 노멀 벡터 dA를 구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1번의 면적과 2번 지점의 면적은 지금 주어져 있어서 이 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쪽 컨투어 요 라인은 이 공면에 대해서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면에 대한 적분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현재 이 조건만 가지고 이 적분을 바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처럼 외부에 작용하는 게 대기압이고 그러면 이 대기압으로 만약에 이 문제 즉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똑같은 대기압이 모든 곳에 작용하고 있다. 똑같은 크기로 이 값이 대기압입니다. 모든 곳에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대기압에 대한 컨트롤 서피스에서 P 인피니티 적분하면 상수를 적분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압력 대기압 상수에 해당되는 값만큼 빼버리고 나면 굳이 이 힘을 절대 압력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프레셔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게이지 프레셔만 생각하면 되겠다 는 얘기입니다. 그럼 게이지 프레셔를 생각하면 대기압이니까 0, 0, 0이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만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분하면 173 킬로파스 그 276에서 103 뺀 거니까 173이고 그 다음에 이 면의 노멀 벡터는 어떤 방향입니까? 이게 x 방향이면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i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은 4분의 파이 0.075가 아니고 제곱이죠.
4분의 파이 r 제곱 d 제곱 이렇게 해서 산수를 해주면 이거는 764.299고 방향은 I 방향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이쪽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히 두면 이 통은 이 압력이 왼쪽이 크니까 다 x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동하지 않고 있으려면 이걸 뭔가가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힘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로 스테디 플로.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을 때 이 컨트롤 볼륨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힘은 바디 포스도 되고 힘은 서피스 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다르겠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바디 포스를 생각해야 될 거고 그 힘을 우리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놈이 전체 컨트롤 볼륨의 운동량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V 어떤 시스템의 전체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탈 디리버티브를 표현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볼륨에서 MV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곱하기 속도 벡터 곱하기 로 볼륨과 같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작용할 테고 더하기 앞에서 했듯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m닷가 갖고 들어오거나 갖고 나가는 운동량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염두에 두고 한번 스테디 플로다. 만약 이 문제가 스테디 플로다 라고 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간에 대한 변화식이 없어지고 나면 시그마 F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 dm 닷로 표현될 거고 요 dm 닷는 어떻게 풀어 쓸 수 있습니까? 로 v 노멀 da입니다. 여기 r이 있는 건 이제 상대 속도가 있을 때, 즉 컨트롤 볼륨이 상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앞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은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기억하기보다는 여기에 v dm 닷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한 다음에 그러면 dm 닷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로 v 노멀 da가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이 노멀 벡터는 만약 상대 속도가 있다면 vr 벡터 노멀 벡터 d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요건 앞에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approximate momentum flow rate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식을 풀 때 속도 앞에서 평균 속도 구한 것처럼 이 총 즉 어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하는 총 운동량을 평균 속도로 표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저 이 위에서 구한 거에다가 식이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고 해서 의미상으로는 m닷에다가 속도 벡터를 곱한 놈이죠. 그런데 로 v average ac 즉 m닷을 통해서 구한 에버리지가 바로 이 식과 같은가
하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연결해주는 팩터를 모멘텀 플럭스 보정계수라고 해서 코렉션 팩터 베타라고 해요.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의미상으로 자 지금 모멘텀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총 유출입되는 운동량은 이 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의 의미는 m.v입니다. 근데 그 둘이 같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면 v average는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풀어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게 아니고 m. 구한 식을 이용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verage로 표현하려면 베타가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타의 정의는 이와 같이 얻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관유동 같은 곳에서 베타를 구해보면 로 v, vn, da로 표현되고, 그럼 여기서 이 vn과 v가 같은 의미가 되니까 밀도 양 위아래 없애버리고 식을 써보면 ac가 남고, 그 다음에 v average 평균 속도는 상수니까 적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동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얻은 앞에서도 간단히 형태를 우리가 예제로 다뤄보긴 했습니다만은 구해보면 베타는 3분의 4 정도 되고 터뷸런트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평균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이런 코렉션 팩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이래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식을 이퀄로 표현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베타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제일 마지막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sum f는 요 식이 첫 번째 식입니다. 그리고 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은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 들어온 놈에는 왜 마이너스가 붙을까요? 자, 이런 게 있고 여기로 유동이 들어옵니다. 근데 노멀 벡터의 방향은 면의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이고, 속도 벡터는 들어오는 곳이니까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둘의 내적을 구해보면 항상 들어오는 곳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나가는 곳에서는 노멀 벡터하고 속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이 적분의 결과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베타를 이용하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이 모멘텀 이퀘이션을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이 실제 실용적으로 좀 의미 있는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멘텀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로켓의 운동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셔틀이 실제 올라갈 때 엔진 발사체 엔진에서 처음에 엄청난 화염이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 그 뿜어져 나오는 화염의 속도는 2000m/s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 하나의 원형 직경은 약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연료가 나오고 있죠. 그 연료의 밀도가 뭐 상당히 낮긴 하지만, 예를 들어 연료의 밀도를 그냥 공기라고 생각해 보면 질량 유량을 생각해 보면 질량 유량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평균 속도는 2000m니까 평균 속도 V average가 2000이고, 그죠? 공기의 밀도는 1.2이고 average는 2000이고,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직경이 1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래서 대략 3 정도 되겠죠. 그래서 3.7, 7.4, 7400, 예? 맞습니까?
그래서 m닷을 구해보면 7400km per second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이 강력한 이 재세 밀도는 뭐 0.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 엄청난 양의 여기서 뭐 이 엔진에 공기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연료가 타가지고 나오는 젯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연료를 지금 쓰면서 이 발사체를 스페이스 셔틀을 하늘로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비행체가 이 발사체가 연료를 저렇게 뿜어내므로 해서 하늘로 쭉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닥에 멈춰 있을 때 속도는 0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엔진 온이 되고 화염이 확 나오면서 점점 이놈이 힘을 발생시켜 가지고 위쪽으로 점점 가속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모멘텀 이퀘이션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은 0이죠. 중력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중력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mg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m은 계속 질량이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상세하게 이걸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한 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생긴 놈에 여기서만 유동 젯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오는 유동은 없고 나가는 유동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놈은 점점 가속도를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컨트롤 볼륨의 총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있고 자,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현재는 나가는 유량만 있죠. 빠져나가는 운동량이 있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질량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니까 사실은 저 식은 이렇게 쓰여져야 정확한 식이 될 겁니다. dt분의 dm이 있고 속도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있고 dt분의 d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v가 있고 여기 dm, dt는 뭐와 같을까요? 질량의 시간 변화율은 뭡니까? 연료 소모량과 같죠. 그죠? m닷, 퓨엘. 연료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소모되는지를 알고 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요식은 질량, 그 순간의 어떤 순간의 질량이고 dv, dt는 뭡니까? 가속도죠. 그죠? 로켓의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걸 생각하지 않고 식을 쓴 거죠. 그래서 요 컨트롤 볼륨의 시간 변화율은 ma, 로켓의 가속도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들어오는 질량 유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베타 m.v in, ou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이놈은 0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나가는 곳은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큰 노즐이 대칭으로 있을 테니까 두 개가 있는 경우라고 치면 2배 곱하기 베타 값. 이 문제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무조건 난류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타 값을 대략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m닷은 위에서 방금 계산한 것이 되고 즉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죠. 위에서 구한 값입니다. m닷 알고 속도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속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의 방향이죠. 그죠? 속도, 여기 속도 벡터니까. 그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로 따지면 이 속도 벡터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2000J가 되겠죠. 그죠? J, 요 방향을 J라고 치면 마이너스 2000J가 되고,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면 2000m.J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발사체는 점점점 가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유체를 고민할 때 힘이 작용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속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 하면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과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렇게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